내가 진짜 괜찮은 소스 하나 줄까? 세상에 어떤 소스? 내가 진짜 괜찮은 소스 하나 줄까? 자, 안녕하십니까, 신원섭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병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원정현입니다. 자, 10월의 2주차 경마 주간이 되었습니다. 10월 8일 자, 토요 경마 방송 지금부터 가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목요일날 그 부산 경마 방송을 찍고 한 2시부터 이제 녹화를 들어가고, 그리고 서울 출마표가 뜬 뒤에 마반 잡고 이제 지금 8시입니다. 지금부터 이제 토요 방송 그리고 일요 방송을 연달아 찍는데, 상당히 목요일은 뭐 저희도 상당히 바쁜 시간, 뭐 1분 1초가 상당히 아깝고 상당히 바쁜 그런 하루인데, 여하튼 뭐 준비를 많이 한 만큼 뭐 평일날 사실 그 쉬는 날이 별로 없습니다. 뭐 원정일 의원도 그렇고 신병훈 의원도 저도 마찬가지로 뭐 저희가 뭐 술을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적으로 결혼하면서 뭐 좋아하는 술도 멀리 하게 됐고, 또 원정일 의원은 원래부터 이제 뭐 술을 좀 멀리 하고 있고, 우리 신병훈 의원은 뭐 혼자기 때문에 사실 술 먹고 놀고 이래야 되는데, 신병훈 의원도 뭐 워낙에 요즘 경마 자체가 어렵다 보니까 그런 시간도 뭐 쪼개면서 공부에 매진하고 있는데요. 여하튼 이번 주 10월의 2주차 경마 뭐 잘 해야 되는데, 아무쪼록 뭐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 지난주에도 저희 VIP 문자점 뭐 금요일에도 언급드렸다시피 금요일, 토요일 좋은 배당을 뭐 한 방씩 찍어 드렸고, 또 일요일에도 뭐 부산 경마 쪽에서 좋은 배당, 그리고 후반부 그 10경주에서 마무리 한 방을 또 만들어 드리면서 뭐 기분 좋게 마무리한 것 같아요. 자, 이번 주 좋은 결과 또 안겨드릴 수 있도록 뭐 최선의 준비를 하겠고요. 특별한 뉴스가 뭐 서울 쪽에 있나요, 이번 주? 혹시 뭐 지난주에는 이제 뭐 대상경주, 제주 대상경주가 이제 펼쳐졌고, 그 한성열 기수가 지금 좀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가 돼가지고 경찰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부회장을 맡고 있는 그 문정윤 기수가 지금 뭐 지금 대신 대신 이제 뭐 기수협회를 운영할 것 같아요. 그 문정윤 기수가 지난 48조 뭐 48조에 지난주에 뭐 뉴스를 잠깐 엉뜨리면 48조입니다. 그냥 48조가 48조하고 문정균 기수 지난주 48조. 야, 뭐 대단합니다. 하여튼 지난주 48조 뭐 싹쓸이 하는데, 뭐 지난주에 뭐 문세영이가 말을 안 탔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난주에? 네, 페로비치도 없었고요. 저는 문정균이가 문세영이 아닌가. 문세영에서도 다 승률이 높았어요. 그 지난주는 엄청나게 뭐 지난주는 뭐 거의 뭐 자신 있게 또 타는 모습 보면서, 야, 문정균이가 좀 변하고 왔구나, 좀 살아났구나라는 느낌이 왔는데요. 여하튼 이번 주는 뭐 페로비치도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문세영 기수는 이번 주 아직이죠? 말을 못하죠. 일단 페로비치, 그리고 뭐 임난, 그리고 뭐 벨리, 용병 기수들, 특히나 이제 벨리 기수가 그동안 좀 부진했는데 지난주에 이제 첫 승을 했습니다. 노던오제란 마필로 아주 기습적으로 앞에 결과적으로 뭐 그 경주는 이제 한 집에서 10조에서 동반 입성한 그런 결과가 나오면서 배당이 나왔는데요. 여하튼 뭐 그런 말 있잖아요. 사실 경마장에 있다 보면은 한 마방에서 두 마리 나오면 동반 입상을 하지 않는다라는 어떤 뭐 작전이라는 게 있으니까. 근데 뭐 주행 스타일이 다르다 보니까 또 그게 그렇죠. 되는 거죠.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좀 덜 보게 되는데, 사실 뭐 그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만들어낸 거고, 그렇죠. 경마하면서 뭐 사실 뭐 그런 게 있겠습니까? 그렇죠. 네. 뭐 맨날 대상경주 보게 되더라도 19조에서 맨날 손잡고 오잖아요. 그렇죠. 하여튼 뭐 이번 주 잘 해보자고요. 최근에 경마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배당이 속출하고 있고, 그런 과정 속에 뭐 배당도 한번 시원하게 빵빵 때려줘야 되는데, 이번 주는 승부처에서 한번 좋은 배당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고요. 전반부 3, 4, 5경주와 그리고 후반부 7경주, 8경주, 10경주 이렇게 해서 메인 승부 중후반부에 선정을 했습니다. 전반부에서는 이제 저희가 어떠한 마패를 노리는지 말씀을 드리고, 또 후반부 7, 80경주는 또
강력하게 또 저희가 단독 샷으로 해서 또 말씀드리니까 네.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들어가 볼까요? 1경주입니다. 1000m 6등급 레이스 12마리가 출전한 1경주입니다. 자, 이 경주는 뭐 강력하게 완벽하게 이제 검증받은 축은 없는 이제 신의 마들, 이세마들 경주가 되겠고요. 자, 그 가운데서 지난 경주 내용이 좋았던 마필은 안쪽에 있었던 2번마 퀸 오브 폴입니다. 2천만 원짜리로 아주 뭐 큰 능력을 갖고 있는 마필이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초반에 순발력, 스피드 의외로 좀 괜찮았었고 이제 마지막에는 아쉽게 역대찬상에 올라오면서 뭐 3착을 차지했습니다만 데뷔전부터 흙을 맞고 뛰었다는 점, 또 생각보다 주행 검사 때는 순발력이 전혀 없었던 말인데 순발력도 상당히 끌어올렸다는 점이고요. 이번에 송기철 기수가 직접 조교하면서 목요일날 아주 강하게 채찍을 대고 마무리를 했는데 채찍에 대한 반응감도 상당히 좀 눈에 띄었던 마필입니다. 이번 경주가 검증받은 신의 마들이 없고 또 인기 마들이 상대적으로 좀 외곽에 좀 밀려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큐노브 펄이가 당연히 좀 앞선에 더 빨리 붙일 것 같고 흙을 맞고도 뽑았던 3착이라면 이번에는 첫 입상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 기대가 됩니다. 그래요. 데뷔전에 아쉬움을 안고 송재철 기수가 다시 한번 올라가 있는데요. 게이트가 안쪽 2번 게이트입니다. 직전에도 2번 게이트였는데 여튼 뭐 게이트 운은 좀 따라준 것 같아요. 그렇죠. 이번 퀸 오브 포리의 선전 한번 기대해 봅니다. 네. 자, 이번 경주 앞선 가는 마필들 이두가 일단은 눈에 딱 보여요. 뭐 페로비치 6번 마스 특별스타 안쪽에 2번 막 퀸오브폴이 이두의 마필이 앞선 장악을 할 것 같은데 저는 이번 경주 조금 선입권에 붙어주면 충분히 입상권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는 10번 말 리더스포스를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주행검사를 2번을 하고 나오는 마필입니다. 모래 적응력은 이미 일단은 키워놨고 모래 적응력이 좀 완화가 되면서 좀 중속이 좋아졌고 따라가는 힘이 좀 좋아졌어요. 자, 신의 마필이기 때문에 아직은 좀 검증이 필요한데 주행검사 때 어떤 모습을 보면 중속에서 종속으로 이어지는 라스트 걸음이 상당히 좋았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자, 앞선 가는 마필들이 있고 현장 주로 상태도 상당히 좀 중요한 1경주가 되겠습니다만 10번마 리더포스가 가지고 있는 포인마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잠재력적인 기대치를 여러분께 한번 추천드릴게요. 최호영 기수가 이제 주행검사를 받고요. 데뷔전을 나서는 마필입니다. 저 또한 이제 마반을 잡을 때 가장 좀 앞에 잡을 정도로 관심을 갖고 있는 마필인데 최범현 기수 일단 10번 리더포스 우리 원정일 의원이 말씀한 것처럼 자, 이번 경주 데뷔전부터 곧장 한번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자, 외곽에는 12 골드 스타일스죠. 네. 33조 서인성 마방의 마필이고요. 자, 조성곤 기수가 올라가 있습니다. 주행검사 조인건, 데뷔전 조인건, 이번에 조성곤을 안장을 바꿔놨는데요. 주행검사 때는 일단 앞에 뛰었고 직전 데뷔전에서는 취입을 했는데요. 역시 게이트 외곽이라는 어떤 불리함은 있습니다만 빠르게 선두권을 가담한다면 충분히 한번 입상을 노려볼 수 있는 마필. 자, 12 스타 골드 스타일스. 네. 왜 스타골드라고 계속 얘기하죠? 골드 스타일스 이 마필이 데뷔전보다는 분명히 나은 모습을 선보일 수 있는 그런 마필이 아닌가. 자, 2번, 10번 그리고 외곽에 12 이렇게 3도로 우선적으로 좀 짚어가겠습니다. 자, 이 경주입니다. 이 경주는 1206등급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이경주도 강력한 충마감보다는 이제 현군이 약간 이제 기본마들 그리고 애매하게 순발력 갖고 있는 마필들이 뭐 골고루 출전하기 때문에 경기 전개 양상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도 있는 경주가 될 텐데요. 이제 저는 게이트 싸움으로 봅니다. 이제 안쪽을 점령을 했기 때문에 3번마 세라피스인데 정평수 기수가 기승을 합니다. 이제 11번 게이트와 14번 게이트연이 이제 외곽으로 밀리면서 졸전을 펼쳤습니다만 이번 경기 특성은 선행마 자체가 눈에 띄는 선행마 자체가 6번 뭐 야호 챔피언이나 9번 다이아탑 정도인데 이제 이게 외곽으로 밀리고 세라피스가 이번에는 안쪽에서 최적 전개를 펼칠 수 있는 경주적 편성을 좀 만났다. 거리가 이제 1200인데요. 말 자체가 뭐 아주 세거나 능력만 아닙니다만 구조의 특성이 편성, 구미, 자리 잡기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데 이 말 자체는 정평수 기수가 계속 탔었고 지난번에는 이제 뭐 외국 기수가 외국 경주, 초청 경주였기 때문에 14번 게이트에서 몰았는데 요번에 안쪽이라면은 오히려 최적의 편성을 만난 3번마 세라피스가 그동안에 좀 강한 편성 속에서 남겼던 착순권의 아쉬움을 만회할 찬스라고 판단이 됩니다. 최근의 경주 입상은 없습니다만 이번에 게이트 안쪽으로 좋아졌고요. 그리고 정평수 기수와의 어떤 입마호흡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그런 마필이 되겠습니다. 네. 이번 경주가 일단은 선행을 어떤 마필이 가느냐가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3번만 세라피스도 뭐 정평수 기수가
열심히 항상 열심히 타는 기수이기 때문에 열심히 뭐 앞에다 갖다 붙여놓을 상황이고 6번마 야후 챔피언도 직전 경주 약간의 도주성이 있습니다만 거리를 줄였기 때문에 1200m로 줄였기 때문에 뭐 충분히 가능성은 있는 마필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두 마리의 마필을 일단은 좀 강력하게 보고 있고 다시 한번 언급을 좀 드리겠습니다만 주말에 비가 온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가 어떠한 특출난 추임마가 없고 어떤 특출난 선행마가 없다라고 한다면 편성상에 앞선 가는 마필들이 유리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라피스가 선행을 가던 야호 챔피언이 선행을 가던 선행마 쪽에 앞전에 붙어줄 수 있는 마필 쪽에 관심을 두고 6번마 야호 챔피언 직전 경주 거리를 줄여서 내려왔다라는 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황순도 기수가 역시 잘하는 건 선행 나가서 버티기를 시도하는 거겠죠. 지난번에 뒷심무족보였는데 거리를 1300에서 1200으로 내려왔기 때문에요. 자, 이번 경주 강력하게 한번 선두권 때리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마필이 되겠고, 자, 외곽에 있는 9번마 장추열 안정이 나이아탑이라는 마필입니다. 지난번 경주는 공백 여파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출전 주기가 정상적으로 돌아왔고요. KT는 외곽으로 밀려 있습니다만 이 마필 자체도 기본 순발력을 지니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9번 나이아탑이란 마필도 최근의 경주 아쉬움을 이번에 한번 만회 누릴 수 있는 강력한 도전세 상대 마필로 일단 손색이 없다. 자, 저는 9번 나이아탑, 그래서 3번 세라피스, 6번 야호 챔피언, 9번 나이아탑을 우선적으로 짚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경주로 넘어갑니다. 1300m 국산 6등급 레이스가 되겠고요. 자, 이번 경주는 신화가 먼저 포문을 여는 승부처입니다. 3, 4, 5경주가 저희가 준비한 전반부 승부가 되겠는데요. 자, 놓고 가는 충만은 지난 경주에서 2착 들어온 마필. 자, 이번에 송재철 기수가 올라가 있는 바로 7번 예상 백승이라는 마필입니다. 세 번의 경주를 뛰었고요. 직전 경주 2착 첫 입상에 성공한 마필이고, 그전에는 송재철 기수가 이제 기승을 한번 해봤던 그러한 마필이 되겠는데, 자, 이번에 7번 예상 백승, 지난번 경주 일단 정말 탈 있는 걸음으로 자, 2착에 들어왔고요. 거리가 늘어났습니다만 뭐 다시 한번 정말 직선에서의 어떤 승부가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7번 송재철 직조로 공들였고 훈련때 마필 상태 좋은 7번만 예상 백승이 충분히 다시 한번 연속 입상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마필이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고요. 후차권에서 여러 말들이 좀 엇비슷하게 팔릴 것 같은데요. 후차권에서 일단 3번마 골드 장군이라는 마필을 좀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장철 기수, 이현준 기수 최근에 고삐를 잡았는데 아쉬운 모습 보였습니다. 이번에 장철 안장의 인게이트 이점을 살릴 수 있는 골드 장군의 막판 직선주로 한발, 그렇다면 7번 예상 백승에 붙이는 첫 번째 마필, 저는 3번 골드 장군의 강공을 한번 눈여겨보면서 7번 예상 백승을 충마로 해서 후차권을 압축해서 때리는 첫 번째 승부 경주로 공략할 생각입니다. 자, 4경주입니다. 우리 원정일 의원이 준비한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네, 4경주 1300m 단촐한 8마리 편성입니다. 단촐한 8마리 편성인데요. 8마리 중에 충마 선정이 상당히 좀 오래 걸렸습니다. 근데 충마를 잡고 나니까 후차권이 좀 쉬워지더라고요. 자, 첫 번째 승부처 4번마 다크 엠버를 중심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마필 자체가 이제 8번을 뛰었고 이번 경주에 출전하는 마필들이 아직까지는 걸음이 좀 완전치가 않고 앞으로도 많이 뛸 말은 없다라고 봐요. 그리고 부진마 편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똥말들만 아까 모아놓은 편성이에요. 자, 그 가운데에 4번마 다크 엠버를 자, 가장 강하게 보는 이유는요, 스타트입니다. 단 한 가지, 스타트. 1300이라 스타트가 유리하겠느냐. 올라올 마필이 없으면 선행 가서 그냥 버티는 거예요. 자, 4번마 다크 엠버가 가지고 있는 순발력이 이번 경주에는 선행으로 통한다. 4번마 다크 엠버를 놓고 후차권 압축해드리겠습니다. 그래, 원정일 의원이 준비한 첫 번째 4경주 승부는요, 바로 4번마 다크 엠버. 편성 자체가 고만고만한 마필 간의 경주 편성이기 때문에 사실 부진마 경주입니다. 일단은 지난 경주 아쉬움, 하지만 8월 20일 때 2착에 들어온 마필, 자, 4번 다크 엠버 맘먹고 여기서 한번 일찌감치 밀면은 충분히 앞선에서 레이스를 펼쳐갈 수 있는 마필이 되겠고요. 4번 다크 엠버를 놓고 들어가는 첫 번째 단신 경주 승부처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5경주입니다. 1000m 5등급 레이스고요. 이번 5경주는 우리 신병훈 의원이 준비한 전반부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네, 이번 경기 선행형 스타일들의 말들이 좀 다수 출전하고 있는 최단거리 1000m입니다. 휴양 공백이 있습니다만 이번만 레드우드가 이번에는 파로비치 기술 교체가 되면서 인기마가 될 거고, 휴양 마필 역시 5번마 친친짠이 있고요.
지난번에 입상했던 8번 늘푸른 천둥이, 지난번에 깨졌던 6번 맛 세라킹, 뭐 이런 말들이 이제 인기 마필들인데, 이번 경기 노림수는 6번 맛 세라킹입니다. 지난 경기도 이제 인기마로 팔렸습니다만은 러너킹이나 정글 드러머의 승부가 워낙 강했기 때문에 이제 두 마필이 한 방을 때리면서 세라킹은 가지만 다리가 이렇게 좋지 않아서 후차권에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에 다리가 드디어 좋아졌습니다. 좋아져서 박오른 기수가 일부러 1000m, 원래 어찌 보면 스타일상으로는 순발력이 아주 빠른 말이 아니기 때문에 1200이 맞을 수도 있는데 1000m 나온 이유는 요번에는 발주부터 처음 끝까지 이제 몰아치는 거. 지난번에도 그런 식으로 탔습니다만 역시나 다리가 좀 좋지 못하다 보니까 마지막 뚝심이 나, 그리고 조교바를 세우질 못했는데 이번에 그 조교바를 제대로 세웠다라는 내용이고, 그래서 일부러 한 번 더 1000m를 보고 나왔고요. 휴양하고 두 번째, 세 번째죠. 한 번 재보고, 한 번 때려보고, 이제는 강도 올려서, 다리 좋아져서 마음 먹고 쏘는 말, 6번 맛 세라킹 놓고 오늘 첫 번째 급 들어가겠습니다. 박오른 기수와의 호흡은 괜찮습니다. 두 번의 2차 경험이 있고요. 그 두 번이 바로 세라킹의 입상이죠. 네. 세라킹이 두 번 들어왔는데 두 번 다 박오른 기수의 호흡이고, 지난번에도 1분 1초 때 상당히 좋은 기록이었는데요. 다시 한번 박오른 기수가 재기승, 직전 3차기 아쉬움을 만회할 수 있는 그러한 마필 6번 세라킹이 되겠고, 우리 신병훈님이 준비한 전반부 승부 경주 중심마가 되겠습니다. 자, 6경기입니다. 1000m 혼합 4등급, 자, 시네마 경주로 펼쳐집니다. 네, 뭐 이게 이세마들 경주기 때문에 뭐 앞에 경주들도 그렇지만은 조금 이제 숨어 있는 말들, 그리고 이제 좀 실전에서 기복을 보일 수 있는 말들도 좀 있기는 있습니다. 조심스러운 선택이 좀 필요할 텐데요. 전반적인 조건적인 상황을 본다면 일단은 1번 맛 그레이스 시티가 좀 가장 좋습니다. 물론 이제 그 불량주로, 약간 포화 상태인 주로, 빠른 주로 해서 이제 문세영 기수가 순발력 좋은 모습으로 초반에 앞선에 이제 붙이고 나가면서 호기록으로 통과를 했는데, 동일한 조건이라면 역시나 1번 게이트가 신마들한테 좀 유리할 수밖에 없는 조건 아닌가 판단이 되고, 2주 동안 이번에는 직접 안병기 조교사가 새벽 조교를 하면서 중간에 최범현 기수가 이제 월요일날 길게 호흡을 맞춰가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외곽에는 선행형 말들이 몇 두가 있습니다만은 지난번에 뭐 타는 모습 봤을 때는 제가 보기에는 뭐 흙을 맞아도 크게 상관이 없어 보이고, 또 1번 게이트라면 굳이 흙을 맞는 승부보다는 최대한 앞선에 붙여가는 승부가 눈에 보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신의 마들, 아직 검증이 없는 마들의 대결이라면 1번 게이트, 그리고 2주가 넘는 거의 3주 동안 훈련을 하면서 마방에서 공을 들였던 1번 맛 그레이스 시티의 데뷔전 승부가 가장 주목이 됩니다. 게이트를 잘 잡고 있습니다. 최범현 기수가 올라가 있는 22조 안병기 마방 두 마리가 나왔는데 역시 두 마리를 꺼내놨고, 그 가운데 게이트를 잘 잡고 있다. 1번 그레이스 시티의 선전이 기대되는 보람 마필이 되겠습니다. 네. 이번 경주 이제 뭐 추천드리는 마필은 좀 따라가서 걸음을 좀 보일 수 있는 마필, 5번 마 소케스티라는 마필, 이름이 좀 특이해요. 소케스티. 근데 이제 좀 신병훈 의원이 추천해주신 1번 마 그레이스 시티에 대해서 조금만 살을 조금만 붙여드릴게요. 22조 안병기 마방에서 이제 시니아 마필을 딱 데리고 들어온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문세영 기수가 주행검사를 해요. 그렇죠. 이제 문세영 기수가 뭐 정지가 됐던, 다쳤건 교체되는 거는 1순위가 임견 기수와 최범현 기수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상당히 좀 욕심을 부린다라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번외적으로 레이스상보다는 기수가 가지고 있는 마음가짐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기려고 아마 욕심을 많이 부릴 겁니다. 예, 그만큼 안쪽 1번 막 그레이스 시티에 대해서 조금 더 살을 좀 붙여드리겠고요. 자, 5번 막 소캐스트인데 이 마필은 이혁 기수가 상당히 이런 모습을 좀 잘 못 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모래를 계속 맞춥니다. 직선주로에서도 계속 주행검사 당시에 계속 모래를 맞추면서 마필에 대해서 모래에 대한 적응력을 상당히 좀 공을 좀 많이 들여놨다. 자, 그러면서 직선주로 들어와서 라스트 거진 다 와가지고는 모래를 안 맞으면서 채찍을 때리니까 그 반응까지 왔었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물론 앞선 가는 마필들이 유리합니다. 신의 마필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자, 5번마 소캐스티가 가지고 있는 주행검사 당시에 보여줬던 그런 모습들이 원정에는 좀 좋게 보였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5번마 소캐스티 추천드립니다. 소캐스티요. 이혁 기수가 올라가 있는 마필입니다. 최근에 이혁 기수의 어떤 그 입상할 때와 입상을 하지 못할 때를 체크를 하면은 사실 인기마를 탔을 때보다는 비인기마를 탔을 때의 어떤 입상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혁 기수.
그래요. 과연 데뷔전에서 어떤 모습 보일지 좀 궁금하고요. 잠깐 언급드린 대로 1번마 그레이스시티의 지금 문세영 기수가 기승 경기로 인해서 최범현이가 올라가 있는데 문세영과 최범현 기수는 동기생입니다. 동기고 또 문세영, 최범현 개인적으로 최범현 기수에게는 뭐 문세영 기수가 상당히 뭐 라이벌적인 어떤 느낌이 강하게 올 거예요. 문세영이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최범현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뭐 얘기한 것처럼 뭐 우리 또 원정일 의원이 워낙에 최범현 기수와의 어떤 그 뭐 개인적인 친분이 두텁다 보니까 또 그런 얘기를 사적으로 많이 한 것 같은데 그래요. 최범현 기수가 역시 뭐 이거 잘 타고 오면은 또 마주나 또 조교사에게 또 점수를 또 먹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최범현 기수도 뭐 이번에 한번 욕심을 낼 것 같아요. 6번마 투투스톰이라는 마필이 일단 주행검사 때 앞에 뛰었는데 안쪽에 1번 그레이시티와 뭐 초반에 이제 선두권 경험만 피한다면은 충분히 앞선에서 입상을 노려볼 수가 있겠고 외곽에 있는 연하나 결이란 마필이 이제 기본 순발력이 있는데 게이트가 바깥쪽으로 밀려 있다는 게 변수가 되겠고요. 그렇다면은 역시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6번 투투스톰을 좀 강하게 보고 있습니다만 역시 결이보다는 41조에서 오히려 좀 인기도 좀 밀릴 겁니다. 하지만 8번만 돌아온 난리 같은 말이 오히려 2,000원 안정 속에 종반에 올라온다면은 오히려 팔리는 열하나보다는 좀 더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배당마 쪽에서는 저는 8번 돌아온 난리는 좀 체크할 필요가 있겠고요. 일단 1번 그레이시티 그리고 5번 소캐스티 6번 투투스톰 이렇게 3두로 해서 일단 말씀드리고 8번만 돌아온 난리는 역시 보병마 중에서는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한 번 더 짚어가고요. 자, 이어지는 7경주가 우리 신병훈 의원이 준비한 토요경마 메인 승부가 되겠고요. 8경주는 우리 원정일 의원이 준비한 또 메인 승부입니다. 7경주와 8경주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병훈입니다. 자, 10월 8일 토요경마 오늘의 방송 승부처 메인 승부 한 놈만 판다. 오늘도 7경주 1300m 국내산 5군 경주를 잡았습니다. 지난주도 그렇고 그지난 경주도 그렇고 끝장 승부를 앞두고 제가 중반부에 지금 계속 메인 승부를 잡고 있고 한 놈만 팬다 한 놈이 들어오고 있으면서 이제 꼬리 찾기에서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자, 이번 주는 꼬리 찾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결론은 한 놈만 정확하게 오면 꼬리는 잡을 수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그 한 놈에 달려있는 이번 7경주가 될 텐데요. 자, 지난 경주 때 아쉬웠던 두 마리 1번마 완전 무결과 4번마 초원볼트의 리턴 매치. 지난번에 제가 별거 없다라 잘라드린 5번마 하이베트, 선행 가서 죽었던 6번마 포다르고스, 자, 여기에 빼로비치 카드를 올린 7번마 1일 천리, 직전에 의외로 잘 뛰었던 8번마 착한 금화, 이 정도가 인기마로 팔릴 수가 있는 경주가 되겠고요. 자, 이런 가운데서 지금 복병권 세력들이, 인기마 세력들이 완벽하게 능력마로 평가받지 못하기 때문에 역으로 압축은 되지만 그만큼 한 놈에 대한 값어치가 중요합니다. 초반에 6번마 포다르고스가 어디까지 가느냐, 5번마 하이베트가 이번엔 좋아졌느냐와 지난번에 제가 노려서 망신당했던 4번 초원볼트, 직전에 잘랐던 1번마 완전 무결, 그리고 이번에 1일 찰리의 휴양, 착한 금화의 조교가 어떠냐, 요걸 전부 다 알아야만 머리에 한 놈과 때릴 수 있는 한 방이 연결될 수 있는 경주가 바로 이번 7경주입니다. 그러니까 신병훈이 좀 좋아하는 경주가 되겠죠. 분석을 통해서 맞힐 수 있는 거, 각오 안각을 통해서 맞힐 수 있는 게 아니라 선행마가 버틸 수 있느냐, 선행마가 버티게 되면 누구와 붙여오느냐, 그러면 인기마 중에서 불안한 놈은 누구고 배당은 누구냐까지 정리를 할 수 있는 경주입니다. 자, 그래서 뭐 멋있게 단통 한방 이렇게 때릴 수 있는 경주는 아닙니다. 하지만 당연히 원툴 막건이 나오는 거고, 당연히 불안한 인기마가 나오는 거고, 당연히 그에 따른 배당도 잡을 수가 있는 경주입니다. 경마가 깔끔하면 좋고 한방이면 좋습니다. 저도 좋아합니다. 하지만 후공이든 주력이든 일단 먹는 게 첫 번째고, 먹으려면 이 경주 혼전 속에 머리를 알아야 되고요. 신병훈이 죽었던 말들이기도 하고 먹었던 말들이기도 하기 때문에 후차권을 잡아낼 수 있고 한 놈에 대한 확신을 갖고 들어갈 수 있는 게임, 바로 이번 7경주입니다. 전반부에 5경주 머리 오픈해서 들어가는 승부, 지금 방송 승부는 계속 폭발적인 성원 그대로 배당, 지난주에도 32배짜리 잡아드렸고 이번 7경주가 또 하나의 승부처 5경주 7경주인데요. 자, 5경주에 짭짤한 배당 먹고 이어지는 이번 7경주에서 한 번 더 시원하고 화끈하게 때려드릴 겁니다. 본예상 1번 코너 확인해 주시고 그 내용 그대로 7경주 먹고 끝장 승부까지 10월 8일 토요경마 좋았던 기억 그대로 달려가겠습니다.
내가 진짜 괜찮은 소스 하나 줄까? 안녕하십니까, 원정일입니다. 자, 10월 8일 자, 서울 토요경마 걸렸으면 때려야지 메인 경주, 자, 8경주 들어갔습니다. 자, 잡다 보니까 또 8경주가 이틀 연장, 8경주가 승부경주가 됐네요. 토요일도 8경주, 일요일도 8경주. 자, 팔팔하게 한번 이번 주 이어가겠습니다. 자, 1300m고요. 출전 두수 8마리 단촐한 편성 속에서 자, 한방승부 들어갑니다. 먼저 안쪽 1번마 슈퍼펀치가 12주 만에 출전을 하고 있는 마필이고, 자, 행운머니라는 마필이 데뷔 이전째 상당히 좋은 걸음으로 승급전을 치르고 있는 마필입니다. 엘리트킨, 박태종 기수에서 임란 기수로 교체가 됐고 끌고 가는 힘이 상당히 좋더라. 자, 같은 레이스 뛰었었던 7번마 만보천하가 정평수 기수에서 이찬호 기수로 교체가 되면서 나름대로의 복병 역할은 충분히 해줄 수 있을 것이고요. 5주 만에 출전이지만 박상우 기수가 군대 제대 이후에 좋은 걸음을 보여줬던, 배당을 내줬던 8번마 고운매까지. 이번 경주는 진짜 어떠한 마필도 빼낼 수 없는 그러한 편성이에요. 2번마 MJ핫이나 4번마 신비정상 이런 마필들은 일단은 관심권에 없는 마필이고요. 단독으로 더 선행을 할 수 있는 클레이슛도 역시 한 몫을 할 수 있는 혼전 속에 있는 레이스입니다. 자, 요번 경주는요, 원정일이 동그라미를 3마리를 딱 쳐놨어요. 요 마필은 요래서 되겠다, 요 마필은 이러한 스타일이니까 되겠다, 요 마필은 이러한 편성 속에서는 충분히 되겠다. 딱 3마리 여러분께 좀 강하게 좀 언급을 현장에서 좀 드릴게요. 자, 한두는요, 직전 경주 보여줬던 걸음이 너무나 좋았던 마필이고요. 자, 한 마리는 끌고 가는 힘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여러분 복기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직전 경주 입상이 우연이 아니다. 이번 경주 다시 한번 강공 밀어붙이겠다라는 의지가 확실하게 보이는 마필이고, 자, 한 마리는 오픈을 해드릴게요. 요거는 여러분도 다 아실 겁니다. 정평수 기수가 기승을 하다가 이찬호 기수가 기승을 하면 타임 2개는 확실하게 때려준다. 직전 경주 엘리트캔하고 같이 뛰었던 마필 7번마 만보천하 여러분께 오픈을 해드리는 마필이고요. 자, 나머지 2마리의 마필이 여러분께 현장에서 메인 승부 좀 강하게 좀 언급을 드려야 되는 그러한 마필입니다. 7번마 만보천하 여러분 강하게 보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2마리의 마필, 원정일이 좀 세게 보는 마필, 그 마필 2마리 현장에서 엮어가면서 자, 한방막건 여러분께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8경주, 토요일 8경주, 일요일 8경주네요. 자, 토요일 8경주 메인 승부 걸렸으면 때려야지. 단촐한 편성의 한방막건, 그 힘 아시는 분은 아실 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힘 제대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8경주 현장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구경입니다. 1400 2등급 레이스 들어갑니다. 네. 경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처음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얘기를 한다는 좀 까먹었는데 늦긴 했습니다만 이제 오늘부터는 정상적으로 토요경마가 진행된다는 거 제가 그게 계속 생각하고 있었다가 좀 까먹었네요. 얘기 좀 해주십시오. 제가 좀 중간에 뉴스 있냐고 그러면 중간에 그 얘기를 이제 해야지 하다가 갑자기 이제 문정윤 교수 얘기하다가 저도 깜빡 넘어갔는데, 문정규리가 뭐가 중요합니까 지금? 하여튼 이번 주부터 늦게 오시면 큰일 나요. 지난번처럼 늦게 오시면은 8경주 하려고 왔는데 경주 끝나고 경마장 문 닫아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아니, 문정준이가 지난주 잘 탄 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 이번 주에는 일찍 오셔야 되고 일찍 오셔야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번 주에 경마가 일찍 한다는 게 중요한 거지. 구경주인데 지금 구경주 옛날 같으면 8시 하거든요. 8시에 맞춰 오셨다가 큰일 나는 수가 있으니까. 8시 오면은 이제 경마장 불 청소도 다 끝나고 다 끝나는 시간이니까 갑자기 제가 그 생각이 번뜩 나갖고 지금 큰일 납니다. 그럼 정말 큰일 납니다. 자, 이번 경주는 2군 경주고 경매회사 후원 경주라는데 크게 저희한테는 의미가 없는 경주일 것 같고요. 나름대로 이제 국산마하고 외산마들 주행 스타일이 좀 정해져 있는 말들, 선행마, 추임마, 선임마 딱 정해져 있는 경주들 구성인데 지금껏 뛴 거 보면은 10번마 위너레드의 기세가 좀 상당히 좀 무섭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아주 센 말이라 생각을 안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들어서는 5연투에 성공을 하면서 아주 무서운 상승세를 타고 있는데, 특히나 지난 경주 때는 체중도 11kg가 불었었고 1900거리 처음 장거리 나와서 외곽 9번 게이트였는데
수성 캡틴의 여러 가지 힘싸움과 방해 속에서도 우승을 차지했던 초반면 기수입니다. 이번에 거리가 내려왔고 외곽이고 빠른 말들이 좀 있습니다만은 어쩌면 또 빠른 말들은 빠른 말들끼리 초반 경합이 좀 나올 수밖에 없는 경주 구행이기 때문에 57로 핸들은 올라갔습니다만 그동안의 모든 힘싸움을 전개 상관없이 뚫고 왔던 말 아마 위너레드의 상승세를 좀 인정해야 되는 게임으로 판단이 됩니다. 가시죠. 네, 4번마 테마 등급입니다.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위너레드랑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3등급에서 2등급 올라오면서 걸음 사이즈 역시 보여줬고, 더군다나 이제 같이 뛰었던 직전 경주는 상대 아마가 3봉이었습니다. 그만큼 강한 편성 속에서 강한 또 인기를 모을 만큼 보여준 능력 또한 상당히 좋은데, 어찌됐건 부담 중량이 조금 적다라는 거예요. 국산마기 때문에 조금 더 적습니다. 3호 테마 등급이 가지고 있는 이번 3연승의 상승세는 충분히 이어갈 수 있는 편성을 만났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요. 테마 등급이 이긴 말이 3봉입니다. 그리고 위너레드가 지난번에 이긴 말이 샴노코예요. 지난주 1호 경마 10경주였습니다. 그때 손잡고 들어온 말이 3봉과 3노코였습니다. 그 두 마리가 상당히 여유가 많았고, 특히나 깜짝 놀란 건 3봉이었어요. 네. 3봉이 그야말로 걸음이 터졌다라는 느낌이 올 정도로 상당히 여유가 많은 그러한 우승을 차지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 3봉을 지난번에 이긴 말이 테마 등급이니까 역시 테마 등급이라는 마필도 최근에 뛰어온 어떤 행보를 보면은 이 마필도 3연승 괜히 3연승한 게 아니고요. 나름대로 마방에서는 더비까지 나갈 정도로 의지를 갖고 그렇죠. 준비를 했던 말인데, 역시 더비나 마일컵 이런 데서 좀 아쉬움을 남겼죠. 이제는 걸음이 좀 터졌다라는 느낌이 강하게 오고요. 위너레드란 마필도 역시 지난번 경주 샴노커 수상 캡틴을 이길 때 역시 최범현 기수가 문세영 잡는 데는 뭔가 있어요. 문세영이가 꼼짝 말아요, 범현이한테. 둘이 나이가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이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최범현 한 타리가 많을 거야, 나이상으로. 기억이 들어요. 범현이가 많죠. 그죠, 맞아요. 그렇죠. 위너레드가 역시 부담력 57kg인데 그 전에 보면은 57.5까지 달고 범현이와 조호까지 보였던 말이니까, 일단 위너레드란 말도 최범현 기수 입장에서는 이번 경주 욕심을 한번 낼 것 같아요. 지난번에 늑발을 했습니다. 경주 딱 시작하고 늑발하는 순간 그렇지 늑발했구나 먹는 거야 라고 했는데, 웬걸요 마지막에 폭발적인 걸음으로 올라온 말이 바로 아라하자입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아쉬웠던 부분이, 아라하자라는 마필은 제가 관리마로서 방송에서도 몇 번 추천을 드렸던 마필이고 또 개인적인 승부경주도 가져갔던 말인데, 막상 또 들어올 때 언급드리지 못한 그런 아쉬움이 많았던 마필인데요. 자, 이번에 상대가 만만치는 않습니다만 지난번에 올라오는 종반 탄력, 다시 한번 김혜성 기수와의 호흡, 직선줄에서 한 발을 뽑아낸다면 물론 인기는 금화래피드가 많이 모을 겁니다. 하지만 테마 등급이나 위너레드 이런 말들도 전부 다 앞선에 일찌감치 레이스를 펼칠 수 있는 말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참고 뒤에서 한 발을 뽑아낼 수 있는 아라하자, 저는 이 마필이 또다시 올라온다면 배당마로서 이번에는 또 들어와도 배당마요. 지난번에 이 책에 왔는데 배당을 냈는데 이번에도 안 팔립니다. 또 와도 배당이니까요. 아라하자의 막판 한 발 한번 눈여겨보고 싶고요. 지금 요게 레이팅이 지금 이게 OBS 대성경주? 의미는 없어요. 후원공주, 그냥 핸디캡 경주예요. 네. 위너레드가 레이팅이 딱 걸렸네요. 그렇죠. 이게 좀 간들간들해. 고개 조금 찜찜해요. 80이니까 이게 딱 걸려 있는 느낌이 오고. 그리고 지금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강석 기수가 제대하고 이번 주 첫 기승이거든요. 이제 그러네요. 네, 이강석 기수 조교를 계속 했었어요. 조교했는데 타진 않고 있다. 이제 이번에 타고 이제 그것도 인기 많이 탔는데, 나름대로 20조에서는 어찌 보면 인기마로 기회를 지금 준 상황이기 때문에 요거를 좀 잘 살려준 이강석 기수가 얼만큼 또 이제 그 20조에서 온 기회를 받고 살려주느냐에 따라서 조금 그 기승술에 따라서 좀 분위기가 달라질 것 같아요. 좀 편성이 좀 강하지 않을까? 편성이 조금 약하진 않죠. 그쵸. 아무래도 만만치 않은 말들을 만났는데 아무리 조교사가 기회를 줬다 하더라도 이강석 장추열과 비교해서는 그래도 아래잖아요. 아직 한참 아래잖아요. 이강석 강서는 감량 2점 노리고 그게 좀 강서는 감량 기선은 아니고요. 감량 기선 아니에요? 감량 기선 아니고 승급전 감량인데 20조에서 출전한 51kg짜리는 이번 주에 좀 타요. 맞아요. 51. 이게 부담량 때문에 그렇죠. 그렇구나. 장추열 기수가 51 때문에 하는데 강서는 성격상 좀
조용조용하죠? 성격이? 대성할 기수는 아니에요. 승부욕도 조금 약하고. 그쵸. 네. 조용조용하고. 말은 좀 이쁘게 타는데 말 이쁘게 타갖고. 말은 말자게 타야죠. 네, 이쁘게 타가지고. 이쁘게 타고는 안 되고. 슈열이 반만 타도 되겠네. 수열이 장파요? 알겠습니다. 그래요. 테마 등급 위너 레드 신화는 알아자. 또 와도 또 뭐 배당이니까요. 식경주는 제가 준비한 한배 탑시다입니다. 잘 한번 몰아보겠습니다. 네. 세월호가 되지 않도록. 아, 그 세월 얘기 좀 안 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걔만 나오면 내가 진짜 괜찮은 소스 하나 줄까? 자, 토요경마 10월 8일 10경주입니다. 3경주로 한방, 10경주로 한배 이렇게 이제 선정을 했는데 10경주가 이제 한배 탑시다 경주로 준비한 승부가 되겠고요. 자, 요거 잡고 마지막 11경주로 한번 가겠습니다. 축마 선정이 상당히 중요한 그러한 경주가 될 것 같습니다. 어떠한 마필을 축으로 놓고 때리느냐 그 싸움 같고요. 그 축마에 대한 어떤 노림수가 있는 그러한 경주인데 일단 조교 때 어떤 마필의 상태만 놓고 봤을 때는 10번만 키마가 준비를 잘하고 나옵니다. 키마 잘하고 나오고 10번 키마 그리고 12번마 JS1은 박우릉 빠따입니다. 이번에 박우릉 기수 안장의 끝번 시청인데 이번 경주 외곽에서 우르니 특유의 외곽 무빙 작전을 펼칠 그러한 마필이 되겠고요. 임난이가 올라가 있는 8번마 스페셜 러너가 최근의 경주 바닥인데 역시 임난으로 교체하면서 51이다. 51을 탈 수 있는 기수가 많이 없다 보니까 또 51. 자, 심태 마방에서 인난 기수까지 이번에 이제 불러 태웠습니다. 51의 스페셜 러너. 역시 이번 경주 강공 기대가 되고 지난번에 부진했던 데블맨의 조성곤인데 요거는 사실 그렇게 뭐 강한 어떤 그 느낌보다는 일단 후차권 저는 인기마로 팔릴 것 같은데 일단은 뭐 후차권으로만 좀 돌려놓고 싶고요. 말씀드린 대로 이번 경주는 8번 스페셜 러너 그리고 10번 키마 그리고 12번 JS1 이 정도가 이제 조교가 상당히 좋았는데 뭐 현장에서 느낌이 왔을 때는 일단은 10번만 키마 유마필의 어떤 노림수를 갖고 한번 들어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는 인기를 모으는 4번만 데블맨을 뒤로 돌려놓고요. 일단 중배당 막권 쪽에 포인트를 맞추는 경주가 되겠고 일단 부담 능력 52.5 박병윤이가 올라가 있는 그 병윤이가 이걸 타고 또 한 번에 우승 경험도 있는데 10번 키마를 현장에서 상태 한 번 더 지켜보겠습니다. 이번 식경주 한배 탑시다. 일단 노림수가 있다. 그 노림수가 있는 그 마필 중배당 노림수 마필을 중심에 놓고 10경주 한번 강도 올려서 한번 때리겠습니다. 자, 한배 탑시다. 현장에서 최종적인 막권 현장에서의 어떤 마필의 컨디션 그리고 어떤 마방의 승부 의지 이런 거 잘 조합해 가지고 힘을 한번 실어 드릴 테니까요. 10경주 현장 음성 한 번 더 힘을 한번 실어 주시고 요거 제대로 때려 가지고 또 마지막 11경주 승부 경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경입니다. 할 말이 없고. 그 걔가 누굽니까? 아니 그냥 또 얘기가 새는데 세월호 나왔을 때 세월호 그 침몰 그 안타까운 사연이 나왔을 때 경마를 중단을 했잖아요. 네. 그때 제가 좀 타격이 좀 있었어요. 그때 좀 타격이 있어가지고 그래요? 한참 좀 이렇게 예상가로서 좀 이렇게 꿈틀꿈틀 될 때였거든요. 타이밍 시기. 예, 좀 이렇게 꿈틀꿈틀 될 때였는데 그때 세월호 사건 나오고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요. 자, 11경입니다. 1200m 혼합 4등급 레이스입니다. 요 근래 들어서 1200 혼합 4등급이 마지막 경주에 걸린 것도 좀 예외적인 측면인 것 같아요. 요 근래 들어서 뭐 혼합상은 마지막 경주 잘 안 짜는데 그러네요. 요즘에 참 어려운 게 마사회가 마지막 경주에 막 1군 했다가 2군 원래 2등급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경주들이 막 지금 막 깨졌습니까? 네. 뭐 때문에 깨졌어요? 혼합 4등급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1등 자체도 뭐 이제 되면서. 어쨌건 그렇게 됐는데 이런 건 좀 정신이 없는 것 같아요. 막 상위군 했다가 하위군 했다가 그러면 마지막 게임에 집중력이 좀 떨어지는데 뭐 어쨌건 또 마지막 게임에도 막 신마들라고 막 이런 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어쨌거나 뭐 맞춰 드리는 게 저희들 입장인 것 같고
선행마들이 좀 있는 경주들이고요. 저는 이제 지난주 경주 때 개인적으로 좀 노리고 왔던 말 바로 3번 말 스모키베일인데 뭐 직전에 페로비치 기수가 최선을 다해 탔습니다. 그리고 부러졌습니다. 근데 이제 추천해드리는 이유는 좋았던 점, 순발력이 조금씩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다는 점이고, 다시 한번 이번에 인게이트의 페로비치 기수고, 페로비치 기수가 한 번 더 새벽 주고 훈련을 진행을 했고, 요번에는 좀 선행형 말들이 좀 많기 때문에 요번에는 좀 외곽 마들 때문에 좀 겹치지 않겠나, 선행 마들이 좀 힘싸움도 나올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지난 경기 뭐 최선을 다한 3착입니다만 요 말 자체도 한 단계씩 올라오고 있고, 또 선두권의 힘싸움을 선행할 수 있는 전개적 이점도 있고, 다시 한번 인게이트를 잡고 있기 때문에 요번에 조금 더 조교공들을 올리면서 병합죽을 진행한 3번마 스모키베일을 마지막 관심마로 말씀드립니다. 가시죠. 네, 안쪽에 히포크레네입니다. 8주의 공백이 조금 걸림돌이 있기는 한데요. 직전 경주 살짝 바람이 좀 많이 불었었던 그런 마필이에요. 이 천하비가 강축으로 팔리면서 후차권에서 상당히 좀 바람이 많이 불면서 입장에 성공한 마필입니다. 자, 8주의 공백인데 공백 자체는 저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 전 경주 바로 입상을 했던 그 경주의 조교 패턴보다 강도를 좀 더 올렸어요. 약간의 휴양 차원에서 마필을 좀 쉬었다 나오는 그런 마필이라고 보고 있고, 뭐 게이트 잘 잡고 나왔고요. 발 빠른 마필들이 외곽에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안쪽에서의 최적 전개, 직전 경주처럼 뭐 따라가서도 걸음을 보일 수 있는 마필로 추천드립니다. 지난번에 히포크라네가 오면서 이제 저배당 깜빡이가 이제 부러졌죠. 네. 그 당시에 이제 6번, 10번이 객길 막걸리였는데 이게 오면서 이제 깨졌고, 네. 스모키베일이란 마필은 지난번에 아테나 쓴더와 스피리오브 한센 두 마리가 깜빡이 팔렸을 때 저도 이 마필을 좀 강하게 노리고 들어갔는데 좀 아쉽게 3척에 머무르고 말았습니다. 저 또한 스모키베일 이번 경기 강공 한번 기대해보고 싶고, 10번만 인광로가 데뷔 전에 상당히 잘 뛰었습니다. 1번 게이트 2점을 살리면서 선행 가서 버텨냈는데 이번에 게이트가 바깥쪽으로 밀려 있습니다만 역시 완식이 등짝 속에 하면식 기수 뭐 선행만 잘 타는 기수니까요. 인광로 또 15조 마법의 승부카드 아닙니까? 초반부터 때리고 나가는 그림 인광로 역시 이번 경기 선전을 기대합니다. 2번, 3번, 10번 이 세 마리 안에서 일단 눈여겨보고 싶고요. 외곽에 있는 12 킹카프라도라는 마필이 일단 혈통 기대감이 좋은 마필이니까 현장에서 마필의 상태 한번 더 지켜보고 싶은데요. 그래요. 일단은 뭐 한 방을 한번 때려볼 수 있는 그러한 마지막 경주가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는 인광로 그리고 3번, 2번 이렇게 한번 우선적으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월 8일 토요일 경마입니다. 총 서울 경마가 11개의 경주가 시행이 되는데 뭐 저희가 승부처로 제외하고 나머지 경주들은 해당 경주 관심마필들을 다 풀어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한 번씩 체크를 하셨다가 또 현장에서 느낌이 온다, 또 승부처 한 번 더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내가 또 토요일 경마 잘 해가지고 또 1호 경마까지 그 여세를 이어갈 수 있도록 힘을 내겠습니다. 자, 저희는 1호 방송으로 다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